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환 TV 방송의 포커스 시사 전망대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제일로 싫어하는 정치권 얘기는 싹 빼고 윤석열 정부 새만금 이제는 속도전이다 일부를 가지고 진행하고 제2부에서는 우리 전북 익산의 고향 소식 가지고 유쾌 상쾌 통쾌하게 레디 큐 들어갑니다. 본 방송은 익산 시민통합발전위원회 후원 제공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무료 서비스 박종환 TV 방송 구독, 좋아요, 알림을 눌러주시면 방송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제1부 본격적인 토론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오늘 또 국민주권실천운동본부 연합의 윤학면 대변인 전 익산시 부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학면입니다. 네, 그 윤학면 대변인님. 네. 그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신변 잡기, 네. 신변 잡기 하시죠. 우리 세상 돌아가는 그런 얘기 좀 하고 좀 들어갑시다. 네. 그 윤학면 대변인은 그 절실한 크리스찬이시죠. 네. 네. 그 소문에 의하면은 새벽기도를 몇십 년 나갔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새벽기도 나가셨어요? 1970년도. 1970년도요? 54년 됐습니다. 54년요? 54년인데 네. 그동안에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만 원씩 그걸 4,000번. 우리 한식구가 3,000번. 아니 그러면 그러면 그 우리 부부가 새벽기도 같이 갑니까? 네, 같이 갑니다. 이거 세계 이거 기네스북에 그렇진 않아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사는 얼마나 아니 많은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50년 동안 부부가 새벽기도를 같이 가서 만 원씩 헌금을 한다. 네. 우리 기독교연합의 대표님이 누구신가 물론 제가 그쪽으로 한번 전화해갖고 한번 칭찬 한번 그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지. 네. 인간한테 칭찬받는 건 다 헛것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하여간은 그 우리 그 윤학면 대변인님의 그런 신실한 그 크리스찬을 제가 모시고 이 방송을 같이 진행한다는 제가 참 영광으로 참 그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 박 위원장님. 예. 그 배산은 익산시의 허파이면서 유일한 휴식 공간인데 요즘 왜 이렇게 새벽마다 배산 운동을 나가신다는 소문, 익산 시내 소문이 자자합니다. 왜 이렇게 배산 사랑에 푹푹 빠졌어요? 그러니까 익산의 시민의 공원, 배산 공원 네,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아니 제가 새벽기도 배산에 그 새벽에 운동 나가는 것이 소문이 났어요? 네. 그래요? 제가 그 유명 인사도 아닌데 참 소문이 나서 좀 저한테는 참 좋은 현상입니다. 발톱이 다 빠졌다면서요? 예, 제가 사실 초중고는 제가 이제 익산에서 제가 학교를 다니는데 그때만 해도 소풍 갈 때만 갔지. 네. 배산을 뭐 또 봄에 해마다 벚꽃 축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 가서 벚꽃 축제 구경하고 뭐 친구들 오고 뭐 막걸리 한 잔씩 먹고 그랬는데 네. 2달 전인가 그 지인이 아니 익산에 뭐 뜻이 있으면은 좀 배산 좀 많이 가서 시민들 좀 만나라고 해서 지인의 그 뭐랄까 그 손을 잡고 배산을 한번 아침에 한번 간 일이 있어요. 네. 생각보다도 새벽에 많이 나오시더라고 운동으로. 네. 배산에. 그래서 내가 참 우리 익산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려면은 큰 꿈을 뭐 시장을 나오든 뭘 나오든 간에 그런 꿈이 있다면 시민들하고 소통을 해야겠다. 그래서 2달 전부터 제가 새벽 우리 대변인 새벽기도 갈 때 제가 배산에 갑니다. 네. 걸어서 하루 이렇게 2시간 반 돌으면 15,000보, 18,000보 되더라고요. 그 한 50년간 다녀보세요. 결과가 나옵니다. 아니, 그러면 그때는 저 세상에 있어요. 자, 그렇고 그래서 이제 배산을 자주 가다 보니까 운동기구가
많이 낡았어요. 예, 많이 낡았더라고. 그리고 시민들이 저를 보면은 아니 운동기구 좀 바꿔주고 비가 와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가림막도 해주고 왜 초입구 이쪽 입구에서 오는 그 맨발 걷기 그 코스는 있는데 왜 모현 저희 야외 공연장에서 오는 그쪽에서는 왜 맨발 걷기 그 코스가 없냐고 그거 꼭 좀 만들어 달라고 그 시민들이 그러시면은 예. 배산 오시는 분들 붙잡고 예. 그 가도 서명을 받으세요. 받아서 민원으로 정식으로 접수해놓고. 예,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참 좋은 참 아이디어를 줬는데 그래서 요새는 제가 배산에 흠뻑 빠졌고 또 어떤 분이 그래요. 그렇게 배산을 소통을 잘한다면은 배산을 사랑하는 모임을 하나 만들어라고요. 네. 배산을 사랑하는 모임. 그럼 간단하죠. 배사모. 배사모. 예? 네. 우리 윤왕님 대변인이 배사모에 그 회장을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배사모. 저는 새벽 기도에 심취해 있어가지고. 배산을 사랑하는 모임 배사모. 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배산 갔다 왔는데 그 배사모의 그 뭐라 할까 고정 음악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 배사모의 비슷한 그 음악이 그 옛날에 그 팝송으로 나왔던 뱃삼에 묻혀 있죠. 네. 뱃삼에 묻혀 그 음악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제가 오늘 아이디어를 냈어요. 뱃삼에 묻혀를 배사모 묻혀 이렇게 한번 하면 어떻습니까? 아, 현인 씨처럼. 네. 네. 가수 현인. 아니 우리 대변인님 노래 잘해요? 네? 저는 악기 없으면 안 됩니다. 반주가 없으면. 자, 신변잡기는 이렇게 끝나고 자, 우리 그 제1부 제가 아까 초장에 말씀하는 것 같이 새만금 윤석열 정부 이제는 속도전이다. 박종환 위원장님. 네. 그동안 어느 누구보다도 새만금 코리아 홍보대사로서 강현옥 지사와 함께 네. 새만금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다는데 제1부 새만금 윤석열 정부 이제는 속도전이다 하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사실 그 대변인님 사실 새만금이 한 30년 됐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노태우 정부 탄생하기 후보 시절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1987년 같아요. 그때 12월에 여기 군산에 와서 별 그 공약으로만 네. 준비 없이 새만금을 내 임기 안에 진짜 개벽천지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노태우 대통령 되고 나서 1년 후인가 이제 기공식을 했습니다. 네. 그 후로 노태우 정부에서는 아무 일도 못했어요. 기공식만 해놓고 그 후로 이제 노태우 대통령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입니까? 그 후로 그렇죠.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네.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네. 윤석열 대통령까지 지금 8명의 대통령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국책사업이 대한민국 헌정사 국책사업이 8명의 대통령을 지나가는 국책사업 본 일 있습니까? 예? 본일이 없죠. 이게 저는 이게 새만금 얘기만 나오면 이게 열불이 나버려요. 열불이. 지금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부산의 가덕도 국제공항. 네. 예? 그건 지지난 정부에서 그 예비 평가에서 점수가 안 나와서 폐기시킨 거예요. 네. 그걸 폐기시키고 진해 그 김해공항, 네. 김해공항을 확장해서 하는 게 더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해서 한 것을 그 PK 지역의 정치권에서 벌떼같이 정치권이 일어나서 부산의 가덕도 공항을 만들어야 한다. 몇 주가 들어가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 해서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났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이 새만금이 우리 전북에 안 있고 수도권이나 TK 지역이나 PK 지역에 만약에 새만금 지역 이런 사업이 있었다면은 네. 벌써 끝났어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예, 이것은 그 대통령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마침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이 새만금이 좀 속도전이 좀 붙은 것은 새만금개발청장이 김경환 씨가 새만금개발청장으로 갔어요. 네. 김경환 씨 아시죠? 네네. 그 김경환 새만금 청장이 취임하고 나서 네. 예, 상당히 좋은 소식들이 와요. 얼마 전에 그 김경환 청장이 칼럼도 쓰고 이제 기자회견도 그랬는데 일신월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날이 새로워지고 다달이 번성한다. 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1조의 전례가 없는 지금 투자가 성과를 지금 받고 있어요. 받고 있고 또 2차 전지로 인해서 그 2조 원의 이상의 투자를 약속한 LS 그룹이 또 있어요. 네. 2조 원을 LS 그룹이 새만금에다가 투자를 하겠다고. 그 이제 이런 것을 보면은 어떻게 실력 있는 새만금 개발청장이 들어와서 그런가 이렇게 좀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새만금은 그 여러 뭐 관광 레저 지구가 있고 산단 지구가 있고 농생명 지구가 있고 에너지 분야 여러 그 단지가 크니까 여의도에 120배니까 그 단지를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거기에 관광단지가 있어요. 그 관광단지가 그 새만금 그 잼버리 되어 있는 땅이 한 900만 평 이상 되는데 그게 이제 관광단지예요. 그걸 새만금 개발청에서 새만금 개발공사하고 협의 아래 9월인가 해서 공문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새만금 관련된 관광 투자할 수 이제 각 기업에 이제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공문을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뜻 있는 그 많은 그 관광 분야 새만금의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앞으로 그 많이 참여를 해서 이 마지막 이 새만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 신항만 국제공항 이런 관광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같이 전부 예. 도민이니까 그럽시다. 간절히 바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김경환 씨는 이 새만금에 대해서 아주 그 실전이 그 지식이 있어요. 전북 도의원도 하셨고 도당 위원장도 하셨고. 전라북 도당 위원장도 했고 또 국회의원도 또 몇 번 나왔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여기 국민의힘 익산 당협위원장도 하다가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새만금 특별위원회라고 있었어요. 새만금 특별위원장을 맡았어요. 네. 제가 새만금 저도 이제 같이 이제 부위원장을 맡고 같이 일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후보님을 모시고 새만금을 현장을 3번이나 갔습니다. 우리가. 이게 전체 새만금 지금 해놨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이성으로 등산입니다.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 남쪽이 여기가 등산이고요. 여기가 부안 쪽입니다. 지금 방조제가 이거거든요. 전체가 간척된 데 아닌가요? 아 그렇습니다. 요게 다 간척으로 지금 해서 이것은 이제 현재 모습이고요. 이게 이렇게 바뀔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이게 지금 방조제고 그렇습니다. 요게 방조제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크게 두 축으로 보면은 이쪽은 산업단지로 해서 첨단 기업들을 유치하고요. 이쪽은 관광레저 단지로 해서 조성한다는 게 계획이고 이쪽에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게 농생명 용지입니다. 초기 간척 사업할 때 원래는 농지를 더 늘리는 목적으로 간척 사업을 그렇습니다. 몇 년도죠? 방조제 공사는 91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이제 방조제 이제 완공이 된 건 2010년도에 완공이 됐고요. 그러니까 외국 투자기관 근무자들이 와서 아주 편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정부가 이제 앞으로 다른 해외 도시보다 여기가 집값이 더 싸고 지금 개발을 잘못해서 땅값이 올라가면은 서울 같은 아파트값 주고는 외국 기업에서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투자하기 제일 좋은 것으로 만들려면 방금 후보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인세나 소득세 등등의 조세 감면도 많이 이루어져야고요. 그다음 규제 같은 것도 많이 좀 없어야 되고요. 정부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쌍값에 임대를 해줘야 네네. 아니 여기 와서 보니까 새만금 프로그램을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안 나오겠네. 아, 그런가? 이걸 와서 보면 대한민국 희망의 땅입니다.
네, 지금까지 잘 봤다시피 30년 열렸는데요. 또 통 큰 결단을 내주셔가지고 전북 이쪽 새만금 사업이 잘 원활하게 결론을 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 미래만이 아니고 서해안의 그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 새만금에 있네. 이렇게 전체 그 현황도를 보니까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지체가 돼가지고 좀 속도감 있게 쭉쭉 밀고 나갈 수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물길을 따라 새로운 문명이 열립니다. 미래가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 새만금 하늘 아래 첫 도시. 삶이 명품이 되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의 첫걸음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새만금 개발은 서울의 3분의 2에 이르는 면적에 신항만, 신공항이 들어서고 동서와 남북을 가로지르는 도로와 철도 등 대규모 기반 시설이 조성됩니다. 경제, 교통, 문화, 관광을 아우르는 새만금은 환황의 경제권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입니다. 660만 제곱미터 부지에 건설되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는 새만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실시되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스마트 산업과 쾌적한 수변 정주 환경이 함께하는 새만금의 첫 번째 도시입니다. 현장에 가서 브리핑하고 윤석열 정부의 임기 안에 이 좀 새만금 30년 이 해묵은 이 새만금을 좀 끝장을 좀 내둘라. 네. 그래서 후보가 직접 현장에서 내 임기 안에 국제 투자 유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국제공항 또 신항만 있지 않습니까? 그 도시가 발전을 하려면 그 인프라가 돼야 합니다. 네. 첫째가 공항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항만이 있어야요. 네. 비행기가 뜨고 큰 배가 들어올 수 있는 항만이 있어야 세계 기업들이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 후보 시절에 그 공약을 내세워서 김경환 청장이 새만금 청장으로 가서 마침 그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그 김경환 청장 취임하자마자 지금 한 1년 됐는데 각 기업에서 몇 조의 그 예산이 지금 그 투자가 들어오고 심지어 새만금의 특화 지역으로 2차 전지에서 지금 투자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속도전이 좀 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또 새만금 개발공사라고 있어요. 새만금 개발공사 아시죠? 새만금 개발청은 인허가 행정청입니다. 새만금에 관련된 사업을 할 때 인허가의 행정청이 새만금 개발청인데 또 새만금 개발공사는 또 매립공사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2, 3조를 투자를 해서 만든 공사가 새만금 개발공사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새만금에 관련된 여러 그 사업은 새만금 개발공사에서도 이제 관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다른 건 몰라도 좀 새만금을 좀 속도전을 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은 앞으로 새만금이 좀 비전이 좀 있을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뭐 어떻든 간에 김경환 새만금 개발청장 의지와 나경균 새만금 개발공사의 의지, 그 또 전북군의 또 도민들의 또 그 실망한 또 의지, 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속도전이 좀 붙을 것 같아요. 여담입니다만 표도 좀 많이 준다면은 훨씬 더 효과가 날 것입니다. 표요? 네. 아니 그러면 김대중 그럼 대통령 시절에는 그럼 표 안 줬어요? 하긴 그래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표 안 줬습니까? 우리 호남에서 이래도 그렇고 저래도 그렇고. 그때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실이나 노무현 대통령실에 행정재판에서 새만금을 중단시킨 일도 있어요. 물론 자 전폭적인 도민의 지지도 있어야겠지만은 문제는 대통령의 의지예요. 그럼요. 예, 대통령 의지인데 하여튼 저는 이제 전북 도민으로서 윤석열 정부에서 뭐니 해도 이번에만큼은 그 전폭적인 예산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저한테 질문을 했으니까 저도 하나 예. 질문하겠습니다. 네. 예. 지난 1년 전인가요? 작년 이맘때죠. 예. 세계 잼버리 대회를 했죠. 네네. 세계 잼버리 대회 어떻게 했습니까? 국제 망신 당했어요. 예? 사실 아니 그러니까 국제 망신을 당해가지고 예. 그 후로 새만금 예산도 막 삭감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네. 그러나 다행히 요즘 여야 정치권에서 이 새만금 예산을 좀 살려놨어요. 함이에요. 살려놨는데 거기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난 잼버리 대회는 공동위원장이 국무총리를 비롯한 5명이 되다 보니까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부처마다 책임을 떠넘기고 또는 연중 최고의 8월 무더위에 모래사장에서 나무 그늘 하나도 없이 젊은 학생들을 텐트 하나에 의존한다는 것은 자체가 무리였던 것입니다. 행사 1년 전 폭염에 대한 사회단체에서 준비 소홀을 지적했음에도 관할 행정구역인 전북에서 대비를 못한 것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사실 저도 그때 작년 이맘때 잼버리 데이 행사장에 저도 이제 가봤지만은 참 그 사회단체에서 그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한참 폭염. 네. 아니 그걸 대비를 보도 잼버리 데이 그 땅은 모래밭이에요. 그렇죠. 모래밭에서 이제 토목공사만 조금 이제 해놓은 땅인데 그 청소년 애들 텐트 하나 쳐놓고 거기서 뜨거운 폭염 속에서 행사를 하라고 쓰니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국무총리가 행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화장실에서 국무총리가 변기 청소하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아니 세상에 국무총리가 그 화장실 변기 청소하는 것이 무슨 자랑이라고 나와요 이게. 예? 그리고 그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공동위원장이 국무총리, 네. 뭐 문체부 위원장, 네. 그다음에 무슨 뭐 여가부 왜 거기가 여가부가 들어갔나? 여가부 위원장, 전라북도 도지사, 뭐 다 공동위원장이니까 네. 그 누가 책임 있는 거요? 예? 참 아니 우리 세계 올림픽을 유치한 대한민국 아시아 올림픽은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동계 올림픽도 추진해서 잘 치렀는데 이 잼버리 데이 이 행사 때문에 이 국제 망신을 시켰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마지막 팔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와서 미국 뭐 다른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뭐 철수하고 막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빨리 수습을 했어요. 그 유명한 도시로 그 인원을 그 분산시키고 최종 마지막 날은 그 서울에 있는 K-pop. 예. 그 서울에 있는 그게 뭡니까? 월드컵 경기장. 네. 월드컵 경기장에 K-팝 그 세계 그 문화들이 좋아하는 K-팝을 그 가수들 갖다 막 놓고 마무리를 했는데 어떻든 간에 참 그 후로 우리 참 전북의 순환사 흑역사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북도 뭘 이렇게 정부에 투자를 받으려면 그릇을 만들어 놓고 투자를 해두려고 해야지. 그릇도 안 만들어 놓고 물 두려고 하면 됩니까? 물이 새지.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그 새만금은 철저한 우리 전북도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일부 새만금 윤석열 정부 지금은 속도전이다 1부를 마치고 제2부 전북 익산 고향 소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큐!
자, 2부 첫 순서 들어갑니다. 익산시가 6년간 중앙동의 도시 재생 사업 추진 그 사업을 벌렸어요. 네. 근데 지금 각종 뭐 익산의 열린신문, 익산신문, 이 우리 지역 신문에서 6년간 추진한 중앙동 도시 재생 사업 성과 성공인가 실패인가 이거 상당히 말이 많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2017년도에 국토부 공모로 해가지고 네, 2018년도부터 23년도까지 6년간 네, 25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시청, 음식식품교육문화원, 그다음에 글로벌 문화관, 조성사업의 도시재생사업을 잘했다고 평가받아서 벤치마킹이 올 정도로 참 의욕적인 지금 사업을 벌였는데, 그래서 익산역 인근 상권하고 재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 활성화 효과를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익산시에 제가 좀 이렇게 조언을 한다면은 예. 이제 이걸 뭐 부정적으로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조언한다면은 지금 정은주 시장의 임기가 이제 한 2년도 못 남았어요. 그렇죠. 그 6년간 중앙동 도시 재생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 중앙동 옛날에 영정통이죠. 네네. 옛날에 1극장 자리에서 3단극장에 오후 한 7시나 한번 우리 대변인이 한번 이렇게 가보신 일 있어요? 네, 가봤어요. 완전 6.25 사변에 폭탄 맞은 거예요. 처참해요. 예? 그야말로 처참해. 그러면 그걸 그대로 놓고 그 정은효 시장의 임기를 이렇게 마쳤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아이디어를 내서 의욕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선 임기만 떼우면 된다 생각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시장은 행정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팔을 걷어붙일 수 있는 그런 도시 개발의 마인드도 있어야 하는데 제가 뭐 임기를 뭐 2년 남은 정은효 시장을 제가 뭐 속된 말을 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앞으로 2년 동안이라도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고향 선배로서 그런 애정 어린 고언을 한 거예요. 네네. 그 참 중앙동 도시 재생 사업 이런 것도 좋지만은 우리 고장이 하림 있죠. 네. 하림. 예? 하림이 지금 30대 우리 재계순이 지금 30대 안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 말만 하림이 거리로 만들어 놓고 뭐 코딱지만하게 뭐 하림 닭고기 무슨 시연이 한다 뭐 한다. 아니 그게 뭡니까 그게. 하림에서 좀 대대적으로 하림의 닭고기를 활용할 수 있는 음식, 응? 여기 중앙시장도 있고 여기 매일시장도 있죠. 네. 그 주차장에 야간에 주간에는 중앙시장 매일시장 하고 야간 7시 넘어서 12시까지 그냥 날 새면서까지 그냥 하림에서 좀 몇천억 그냥 투자해서 그냥 확 바꾸는 이 하림 김구 귀장 그런 하림을 이용한 여기 경제 시민들이 경제를 활성화 전국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하림의 닭고기 문화를 바꾸는 서울의 홍대거리 같은 그런 특화거리를 만들자고 왜 못해요? 유장 대변인 그 시 부의장 하셨잖아요. 네. 좀 그런 것 좀 제안하세요. 무슨 나폴레옹 모자 물론 나폴레옹 불가능은 없다. 청년들한테 그거 좋아요. 그거 하도에 하림에서 몇천억 투자해서 이는 특화거리를 만들어라는 소리예요. 하림 김은국 회장님 좀 한번 그것 좀 한번 연구 좀 한번 해보십시오. 본사 여기 있고 익산에서 큰 기업 아닙니까? 에? 말로만 하림의 거리라고 하지 말고 익산 경제를 살릴 수 있고 전국적인 특화거리를 만들 수 있는 하림의 김구 회장의 그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예, 우리 유랑 대변인 이 도시 재생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십시오. 근데 이게 예. 기대를 해도 성과가 없고 기대를 안 해도 성과가 없고 지금 예를 들어서 보석박물관만 역사 쪽에다 갖다 놓아도 예. 도움이 되고 예. 시장은 아이디어를 내야 됩니다. 그 보석박물관이 지금 판매장도 해요.
지금 왕궁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여기 그 교통도시에서 유일의 관광객들이 보석박물관 가려면 어떻게 가요? 여기 예? 내려가지고 택시 타고 가고 그래. 열차 타고 가서. 보석박물관 거기는 이제 가공하고 그런 건 좋아요. 예. 판매장은 여기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근접한 거리다가 판매장을 놓아야죠. 그렇죠. 제가 저 지인하고 며칠 전에 또 저기 그 공단 있지 않습니까? 네. 공단에 갔더니 보석문화거리라고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써놨다. 그래서 보석문화거리가 뭔가 개뿔이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만들어놨어요. 그냥 말이게 보석문화거리예요. 그게 보석도시입니까? 예? 이게 판매장은 꼭 익산 역사 쪽에 와가지고 열차 타고 와서 딱 또 사서 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맞죠. 제가 좀 이렇게 흥분했는데 차기 익산시장 누가 되든 간에 보석 도시답게 이게 유일의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판매도 하고 물건도 사고 보석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하고 쉽게 말해서 남산에 가면은 그 열수콜이라고 있어요. 남산 올라가지니 뭐 사랑하는 사람 여인끼리 쪽지 써놓고 딱 걸어놓고 그럼 보석 도시면은 보석 이벤트예요. 신랑 신부들 결혼하는 사람들 우리 보석 뭐 선물 하나씩 주고 그 이벤트에서 멋있게 뭐 포토 사진도 찍어주고 그런 거리를 왜 못 만들어요? 여기 중앙동에 문화예술의 거리가 뭔데? 여건이 어느 도시보다도 익산이 우월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참 그게 안타까워요. 찬란한 역사성도 있고 네. 또 거기에서 관광 벨트화 해가지고 관광 코스를 잘 잡으면은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자, 그 이제 본 방송을 이제 마무리하고 딱 첫 번에 말씀하신 것이 하림의 특화거리를 김은국 회장님이 좀 익산시에서 못 만들면은 김은국 회장님 몇천억 들여서 특화거리 만들어서 익산을 경제를 확 바꿔주세요.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 차기 익산시장 누가 될란가는 모르지만은 차기 익산시장 되면은 이 보석의 도시답게 좀 익산을 보석 도시답게 판매, 기공 또는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보석 특화의 도시를 만들어 두려고 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1부의 윤석열 정부 새만금 이제는 속도정이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에 내걸었던 임기 안에 외국 투자가 들어오고 국내 투자가 활발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는 공약, 그리고 국제공항, 신항만 임기 안에 속도전을 내서 하겠다는 그 공약과 우리 고장의 하림의 특화 거리, 특화 사업, 두 번째 익산시의 보석 도시다운 그런 도시를 만들어 두라는 그 방송으로 박종환 TV 방송을 이번 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 네.